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교수가 추진한 법안이다.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데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주자.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어떤 뭘 만들어야 되겠다. 김영란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 방식을 적용하는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과태료를 내거나 처벌을 받고 선물 가격은 5만 원, 경조사 비용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김영란법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부정청탁을 막자라는 부정청탁 방지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버려뒀던 지하경제 이런 것들을 다시 양지 위로 들어오게 하는. 김영란법 시행 후 함께 식사해도 계산은 따로 하는 더치페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16 하디쇼 김영란법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는?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이곳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곳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가공식품의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고가의 한우 같은 경우 판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김영란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이 점점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도 고가의 선물 세트 수요는 감소하고 5만 원대 이하의 상품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과연 저렴한 가격대로 만족스러운 고품질의 선물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3만 원 이하는 뭐 치약 비누 세트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조금 선물하기가 좀 머리 아파지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침체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5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마트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5만 원짜리 이하를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계시면서 저희도 뭐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5만 원짜리 이하의 선물 세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5만 원 내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고가의 한우와 과일 세트 대체용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삼,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마트와 백화점 비교들 유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당분간 마트가 득세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접대에 관련한 소비와 내수는 줄어들지만 또 한쪽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내수 침체, 소비 부진을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김영란법 시행 후 시름이 깊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양재동의 화해 공판장. 이곳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꽃의 가격이 폭락하고 주문이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에 비하면 완전히 반토막이고 지금 생존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손님들이 너무 없고요. 지금 진짜 한 70% 이상은 손님이 줄었어요. 나오질 않고. 경조 화한과 꽃다발의 판매가 지난해 대비 약 50% 이상 떨어졌고 도매가의 경우 한 단에 4,000원대였던 꽃은 2,00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화훼업자들의 생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배달비 있고 화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5만 원짜리는 정말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다시 법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화훼업자들은 이대로라면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으로 위기를 겪을 업종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타격이 가는 업종들 어느 정도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와 과연 어느 정도의 타격인가의 현상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지원보다는 한 번 정도의 시행 후의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람파라치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 서울 서초동의 한 학원. 이곳은 김영란법 시행 후 수강생들이 몰리는데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공부할 과제예요, 과제. 30명 미만으로 잡는데 예약 없이 그냥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강의실 안을 들어가니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도대체 김영란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 수업일까?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람파라치가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람파라치가 대세다? 람파라치란 무엇인가? 이는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합성한 신조어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람파라치 강의에 열을 올리는 이곳은 17년 경력의 전문 시민감시단을 육성하는 사설학원인데 우선 이 공익신고자의 장점은요. 돈은 무조건 정부에서 줍니다. 람파라치는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 한 달에 500명 이상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명? 예. 김영란법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증빙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주의사항 같은 거 법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람파라치에 뛰어드는 건 호기심에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데 특히 은퇴 세대인 중장년층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수익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 건지 이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와서 한번 들어보러 왔습니다. 일명 파파라치계의 로또로 불리는 람파라치. 이유는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 원,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직원들 그 사진이 들어가는 사무실에 다 붙어 있어요. 직함까지 다 써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얼굴을 익히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한 거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내식당에 밥을 안 먹는 것은 밖에 가서 외식을 나오거든요. 그 밖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밥 먹는 장면을 체크하고 그 버린 영수증 주워가지고 첨부하는 거죠.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잡기 위해 다양한 몰래카메라 장비까지 구비됐는데 렌즈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 꼽아놓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겁니다. 시계 여기 카메라 렌즈 구멍이 있죠. 이곳의 강의는 실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법과 기술적 노하우까지 알려주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녹취를 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당한 명분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는데 이것은 경기도 성남의 한 회사. 법 해석이 모호해 급기야 김영란법을 대비하는 어플까지 개발한 회사가 있다. 도대체 어떤 어플일까? 여기 특이한 앱을 개발했다 그러던데 어떤 앱이에요? 아, 영란이요? 저희가 개발한 앱이 영란이 앱입니다. 영란이 앱? 과연 무슨 앱일까?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수 수에 관한 리스트를 단계별로 제작한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탁 금지 조항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부정청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란 제3자를 김영란법이 사회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호하고.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앱을 개발했습니다. 영란이 앱은 출시된 지 5일 만에 4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디자인 작업도 한몫했다고. 이거는 저희 영란 앱의 마스코트입니다. 영란할 때 란을 따서 달걀을 형상화하여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특히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예와 아니요, 문답식으로 선택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김영란법 조항을 쉽게 이해하고 금품에 대한 개인적인 일지까지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 누구를 만나고 또는 누구랑 밥을 먹고 선물을 받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지 관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사교적 목적의 금품 이런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 검색해서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답과 새로운 소식 또 각종 자료뿐만 아니라 더치페이 계산까지 가능한 영란이 앱. 김영란법 시대라는 건 결국 깨끗한 대한민국인데요. 그 시대에 맞춰서 대상자들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몸가짐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손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그 이후 특별한 메뉴가 등장했다고? 요식업계에서 김영란법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맛있게 식사 중인 손님들이 보이고 언뜻 보기엔 평범한 불고기 세트. 이곳에 비밀이 있다. 뭐가 특이한 거예요? 이거 김영란 세트 메뉴거든요. 이제는 김영란법이란 단어가 음식점 메뉴판에 걸렸다. 김영란 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설명까지 상세한 1인 기준 24,900원의 김영란 세트가 등장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저렴한 메뉴를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이제 각자 계산하는 풍습과 그리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맞춰서 기획 메뉴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앞부분에는 김영란 원형 마크를 넣어 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고.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방향을 시사할까? 김영란법을 통한 부정청탁 방지, 나아가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지하 경제를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한국 경제의 당위거든요. 또 큰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청탁을 뿌리 뽑는 김영란법. 앞으로 피해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신뢰가 기반이 되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